새벽마다 오줌이 왜 이렇게 마렵지? 잠을 못 자겠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밤새 화장실을 3번, 4번 가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청은망은.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오히려 이런 증상이 더 심하다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랬어요. 의사인 제 말만 믿고 10년간 철저하게 저염식 하시다가 응급실에 실려 가셨거든요. 검사 결과를 보고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몸에 소금이 너무 없었던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죠. 내가 아버지를 병들게 만들었구나. 그런데 말이죠. 3개월 후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간호사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빨간 버튼 한 번만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건강 정보 계속 전해드릴 수 있게 힘 실어주세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병원에서도 잘 가르쳐주지 않는 진짜 건강 비결입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어요. 작년 가을,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신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의사니까 당연히 아버지께 저염식을 권했죠. 국은 건더기만 드시고, 과일과 채소 위주로 드시고, 하루 물 2리터는 꼭 챙겨 드시라고 했어요. 건강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대로 다 따라하셨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신장이 튼튼하니까 몸이 알아서 조절하거든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다릅니다.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몸속 염분 조절이 제대로 안 되는데 거기에 물만 계속 마시니까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까지 다 씻겨 나간 거예요. 응급실에서 검사 결과 용지를 받아든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나트륨 혈증, 몸속에 염분이 너무 부족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웃긴 건 제가 아버지한테 링거를 놓으면서 든 생각이었어요. 이 링거가 뭐지? 생리식염수, 그러니까 소금물이잖아요. 입으로는 먹지 말라고 해놓고 혈관으로는 넣고 있었던 거예요. 의대 동기 한 명이 생각났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저염식 강의를 하던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작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54살이었습니다. 면역력이 완전히 바닥난 상태였대요. 그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야 했어요. 아버지는 병원에 일주일 계셨습니다. 퇴원하시면서 제가 특별한 방법을 하나 알려드렸어요. 제가 해외 장수 마을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건데 우리 할머니 세대도 다 하시던 방법이었어요. 현대의학이 무시했던 거죠. 아버지가 저를 의심스럽게 쳐다보시더라고요. 너 지금까지 정반대로 말했잖아. 갑자기 왜 이래?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버지가 정기검진 받으러 오셨는데 간호사들이 모두 놀라는 거예요. 환자분 맞으세요? 완전 다른 사람 같으신데요? 정말 그랬어요. 피부톤이 밝아지셨고 얼굴 주름도 많이 펴지셨어요. 가장 놀라운 건 허리둘레였습니다. 바지가 헐렁해져서 새로 사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10년 만에 제대로 잠을 자는 것 같아. 새벽에 화장실도 안 가고 말이야. 그런데 제일 신기한 게 뭔지 아니? 배가 쏙 들어갔어. 뭐가 빠진 건지 모르겠는데 몸이 가벼워. 그리고 머리도 맑아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염분 농도가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몸의 부종이 다 빠진 거예요. 체중은 3kg가 줄었는데 오히려 근육량은 늘어났어요. 그때 아버지가 웃으시면서 이러시더라고요. 너희 의사들도 모르는 게 참 많구나. 친구들이 나보고 10년은 젊어 보인대. 대체 뭘 한 거냐고 다들 물어봐. 여기서 잠깐 댓글로 연령대를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60대면 6, 70대면 7, 80대면 8 숫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어느 연령대 분들이 많이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제 제가 발견한 3가지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특히 3번째가 정말 놀랍습니다. 첫 번째 비밀부터 얘기할게요. 해외의 한 장수 마을, 90세가 넘은 어르신들이 매일 아침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따뜻한 물에 천연 소금을 타서 마신대요. 60년째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TV를 켜면 채소 과일 많이 드세요. 물 2리터 마시세요. 국물은 남기세요. 이런 말만 나오죠. 제가 지역복지관에 건강 강의를 나갔을 때였어요. 103세 할머니 한 분을 만났는데
비결이 뭐냐고 여쭈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나는 평생 된장국 국물까지 다 먹었어.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따뜻한 물에 소금 조금 타서 마시고. 옆에 계시던 79세 할머니는 정반대였어요. 건강하려고 국물은 버리고 과일 채소 위주로 드시고 물 2리터씩 마신다는데 그 할머니는 매일 병원을 다니세요.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흰쌀밥에는 염분이 전혀 없어요. 과일과 채소에 들어있는 칼륨은 몸속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커피는 이뇨작용으로 염분을 빼내고요. 물은 좋지만 염분 없이 과하게 마시면 체내 전해질이 희석되는 거예요. 두 번째 비밀은 국물을 절대 버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병원 기록을 조사했어요. 80세 이상 환자 500명의 자료를 분석했더니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한다는 분들이 오히려 입원율이 2배나 높았어요. 저나트륨 혈증으로 쓰러진 분들 중에 28%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동의보감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소금은 신장의 기운을 돕는다. 400년 전 허준 선생님은 알고 계셨는데 우리는 서양식 건강법만 따라하다가 이걸 잊어버린 거죠. 서양 사람들은 빵이나 치즈에 이미 염분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흰쌀밥 위주라 염분이 거의 제로인데 말이죠. 일본의 한 연구에서 발효식품을 먹는 사람들이 10년을 더 산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 동치미 국물도 천연 전해질 음료인데 짜다고 다 버리잖아요. 98세 할머니 한 분이 어제 이러시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은 밥은 먹으면서 왜 국은 안 먹는 거야? 자, 이제 세 번째 비밀입니다. 가장 놀라운 내용이에요. 소금으로 야간요 없이 8시간 푹 자는 방법입니다. 새벽마다 화장실 가시는 분들, 이 방법 알면 젊었을 때처럼 숙면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이 놀라운 세 번째 비밀은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두 번째 비밀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는 국물을 절대 버리지 않는 것, 그리고 고기나 계란을 자주 먹는 겁니다. 제가 해외 장수 마을을 연구하면서 놀란 점이 있어요. 90세가 넘은 분들이 매일 고기나 계란을 꼭 드셨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영양을 채워온 거죠. 소고기에는 피를 만드는 철분이, 계란에는 근육을 만드는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꾸 기력이 떨어지고 근육이 줄어드는 게 바로 철분과 단백질 부족 때문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국물만 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특히 물김치 국물, 동치미 국물이 중요해요. 왜 물김치 국물일까요? 옛날에 연탄가스 마셨을 때 뭘 먹었는지 기억하세요? 동치미 국물이었잖아요. 천연 나트륨의 유산균까지 완벽한 해독제였어요. 조상님들이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습니다. 동치미는 속을 시원하게 하고 독을 푼다. 허준 선생님도 발효된 소금물의 힘을 알고 계셨던 거죠. 이걸로 인생이 완전히 바뀐 분이 있어요. 83세 김할머니. 처음 오셨을 때 딸이 부축해서 겨우 들어오셨어요. 선생님, 저 좀 살려주세요. 3년째 새벽마다 화장실을 5번씩 가요. 잠을 못 자니까 정말 힘들어요. 검사해보니 나트륨 수치가 바닥이었어요. 건강하려고 국물 안 드시고 과일이랑 물만 3년째 드셨대요. 제가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첫째는 아침에 소금물 드시는 거고요. 둘째는 이제부터 된장국 국물까지 다 드세요. 특히 물김치 국물, 동치미 국물 좋습니다. 짜다고 버리지 마시고요. 할머니가 황당해 하셨어요. 의사가 국물 먹으라고요? 3일 후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어젯밤에 화장실 한 번만 갔어요. 3년 만이에요. 그리고 동치미 국물 마셨더니 속이 너무 편해요. 일주일 후 할머니가 혼자 걸어서 오셨어요. 딸이 부축 안 해도 되더라고요. 선생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밤새 푹 잤어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게 10년 된 변비가 사라졌어요. 평생 변비약 먹었는데 물김치 국물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2주 후엔 피부 가려움증도 없어졌대요. 밤마다 긁느라 잠 못 잤는데요. 한 달 후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할머니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셨더라고요. 선생님, 딸이 엄마 10년은 젊어졌대요. 주름도 펴지고 피부도 맑아지고요. 동네 사람들이 뭐 했냐고 계속 물어봐요. 무릎도 안 아프고 시장도 혼자 가요.
6개월이 지난 지금 김 할머니는 완전히 새 삶을 사세요. 선생님, 저 요즘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산책해요. 3년 전엔 화장실 때문에 못 잤는데 지금은 푹 자고 일찍 일어나니까 하루가 길어요. 그리고요, 우리 손주가 할머니 얼굴 좋아졌다고 뽀뽀해줘요. 할머니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늘 동치미 국물 마시라고 했는데 그때는 그게 뭐가 좋다고 그러나 했거든요. 이제야 어머니 말씀이 맞았구나 싶어요. 비슷한 변화가 다른 분들에게도 일어났어요. 77세 박 할아버지는 오후 피로감이 사라지고 손발이 따뜻해졌대요. 선생님, 된장국 국물까지 먹으니까 손자랑 축구도 해요. 80세 이 할머니는 10년간 채식으로 기력이 없었는데 계단을 2칸씩 올라간대요. 입맛도 돌아왔고요. 여러분,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소금은 우리 몸의 전기 시스템입니다. 신경신호 전달, 근육 수축, 뇌 기능 전부 소금이 있어야 작동해요. 특히 발효된 소금물은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유산균까지 있으니 장도 건강해지고요. 바다가 왜 썩지 않는지 아세요? 소금 때문입니다. 우리 몸도 똑같아요. 적절한 소금이 있어야 염증도 안 생기고 면역력도 유지됩니다. 자, 이제 정말 놀라운 100세 3세 할머니들의 세 번째 비밀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충격받으실 거예요. 소금으로 불면증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밤마다 2-3번 깨시는 분들, 새벽 3시에 눈 뜨면 다시 못 주무시는 분들, 수면제 먹어도 개운하지 않으신 분들, 김 할머니도 이 세 번째 비밀로 3년 만에 처음으로 8시간 연속 수면에 성공했어요. 선생님, 이건 정말 마법 같아요. 잠자기 전에. 그런데 이건 타이밍이 정말 중요해요. 언제, 어떤 걸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 드디어 103세 할머니들의 세 번째 비밀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야간료 없이 8시간 푹 자는 비법. 너무 간단해서 놀라실 거예요. 잠자기 2시간 전 따뜻한 우유 한 잔 드세요. 그게 답니다. 가장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유를 따뜻하게 드세요.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면 됩니다. 너무 뜨겁지 않게 마시기 좋은 온도로요. 거기에 꿀 1스푼 넣으시면 더 좋습니다. 호두 서너 개 같이 드시면 금상첨화고요. 왜 따뜻하게 마셔야 할까요? 차가운 우유는 소화가 잘 안 됩니다. 특히 밤에는 위장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따뜻하게 하면 칼슘과 마그네슘이 활성화돼서 바로 흡수됩니다. 마그네슘이 방광 근육을 이완시켜서 새벽에 안 깨는 거예요. 그리고 우유 속 트립토판이 수면 호르몬을 만들어서 더 깊이 주무시게 됩니다. 김 할머니가 처음에 그러셨어요. 우유를 따뜻하게 마신다고요? 그게 뭐가 달라요? 일주일 후 오셔서 선생님 3년 만에 새벽에 안 깼어요. 따뜻한 우유가 이렇게 쉬운데 왜 아무도 안 알려줬죠? 박 할아버지도 놀라셨어요. 저녁마다 따뜻한 우유 마시는데 수면제보다 낫네요. 이 할머니는 전자레인지 쓰니까 손도 안 가고 편해요. 라고 하셨어요. 따뜻한 우유 만들기 팁. 전자레인지 1분. 너무 뜨겁지 않게. 꿀 1스푼 추가하면 좋음. 호두 서너 개 같이 먹으면 더 좋음. 당뇨 있으면 꿀 빼고. 여기서 중요한 건 아침 소금물이랑 같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낮에는 소금물로 전해질 균형을 맞추고 밤에는 따뜻한 우유로 근육을 이완시키고. 이 조합이 완벽한 거죠. 아버지가 이 방법 다 하시고 나서 그러시더라고요. 아들아, 따뜻한 우유가 이렇게 효과 있을 줄 몰랐다. 병원에서는 왜 이런 간단한 방법 안 알려주냐 그러게요. 돈 안 되는 건 안 알려주나 봐요. 자, 이제 정확한 아침 소금물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따뜻한 물 1컵, 200ml 준비하세요. 티스푼 1스푼, 5g 정도예요. 티스푼으로 1스푼을 가득 채우지 않고 살짝 모자라게 넣으면 됩니다. 천과 비슷한 온도가 좋아요. 너무 뜨거우면 안 됩니다. 천일염을 준비하세요. 정제염 말고 천일염이요. 천일염은 바다의 미네랄이 그대로 담긴 보약 같은 소금이고 정제염은 짠맛만 남은 소금입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양을 더 줄이셔도 좋아요. 30초간 잘 저어서 완전히 녹이세요. 그리고 한 컵을 천천히 드세요. 5분에 걸쳐서 차 마시듯이 벌컥벌컥 마시면 안 됩니다. 이게 아침 황금 루틴입니다. 공복에 마셔야 해요.
양치 후 아무것도 먹기 전에 밤새 잃은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몸은 똑똑합니다. 소금을 조금 많이 먹어도 자율신경이 알아서 조절해요. 소변으로 배출하고 땀으로 내보내고요. 그런데 혈압이 160 넘어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신장이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을 수 있어요. 자율신경 조절 기능이 고장난 거죠. 이런 분들은 소금물 드시기 전에 꼭 신장 검사부터 받으세요. 정상적인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요. 혈압 130 정도, 신장 기능 정상, 부종 없음. 이런 분들은 안심하고 하셔도 됩니다. 몸이 알아서 조절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분들은 주의하세요. 혈압 180 이상, 신장 수치 이상, 심한 부종, 신부전이나 신장 투석 중이신 분. 이런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먼저 상담하세요. 제가 3년간 500명 환자를 봤는데 95%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5%만 조심하면 됩니다. 대부분 어르신들은 소금이 부족한 게 문제지 과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체질별 조정법도 알려드릴게요. 위가 약하신 분, 소금물을 더 묽게 타세요. 천천히 드시고 식후 30분에 드셔도 됩니다.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 조금 더 진하게 타세요. 운동 후에도 한 잔 더 드시고요. 당뇨 있으신 분, 공복 혈당 체크하면서 하세요. 대부분 혈당 안정에 도움됩니다. 한국식 균형 잡기도 중요합니다. 김치찌개 드신 날 아침 소금물 생략하세요. 이미 충분하거든요. 채소, 과일, 나물, 반찬만 드신 날 소금물 필수입니다. 저녁에 한 잔 더 드셔도 좋고요. 고기도 자주 챙겨 드세요. 우리 할머니들의 지혜였죠. 계절별로도 조정하세요. 여름엔 땀으로 손실이 많으니 양을 늘리세요. 겨울엔 기본량 유지하시면 되고 따뜻한 온도가 더 중요합니다. 실수하기 쉬운 것들도 알려드릴게요. 5가지는 절대 하지 마세요. 첫째, 정제염 사용. 둘째, 찬물에 타기. 셋째, 한꺼번에 벌컥 마시기. 넷째, 밤에 마시기. 다섯째, 과도한 염분 섭취. 일주일 변화 체크리스트입니다. 3일차 확인하세요. 아침 얼굴 붓기 감소했나요? 소변 색깔 연해졌나요? 밤 화장실 횟수 줄었나요? 하나라도 체크되면 성공입니다. 일주일차 확인하세요. 오후 피로감 감소, 종아리쥐 감소, 손발 차가운 것 개선, 식욕 개선, 변비 개선. 3개 이상이면 계속하세요. 한 달 차 확인하세요. 체중 정상화, 혈압 안정, 피부 탄력 개선, 기억력 개선, 전반적 활력 증가, 위험 신호가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세요. 가슴 통증, 심한 두통, 발목 부종 악화, 혈압 급상승. 이런 증상은 드물지만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병원 오세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요즘 건강에 좋다며 소금을 집에서 직접 볶아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저는 의사로서 집에서 직접 소금을 볶는 건 절대 말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좋은 진짜 보약 같은 소금이 그냥 짠맛만 남게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천일염은 마치 잘 익은 과일과 같습니다. 비타민, 칼슘, 마그네슘 같은 몸에 좋은 영양소가 가득 들어있죠. 그런데 이 과일을 센 불에 확 익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영양소는 다 파괴되고 그냥 단맛만 나거나 까맣게 타버리잖아요.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쓰는 프라이팬에 소금을 넣고 센 불로 볶아버리면 이 귀한 미네랄들이 열에 의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냥 짠맛만 남는 거죠. 게다가 집에서 쓰는 프라이팬은 재질이 달라서 유해 물질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시중에 파는 좋은 소금들은 깨끗한 용광로나 특수감에서 정밀하게 굽는 겁니다. 안전하게 간수만 빼고 좋은 성분은 지키기 위해서요. 그러니 건강을 위해 소금을 볶는 수고는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좋은 소금을 그대로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드시는 게 우리 몸의 보약을 온전히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정리입니다. 아버지가 완전히 회복하신 지 1년이 지났어요. 지금 아버지는 텃밭을 가꾸세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산책하시고 어제는 손자랑 자전거도 타셨어요. 70대에 이렇게 건강하신 분 많지 않죠. 아버지가 어제 저녁에 그러시더라고요. 아들아, 이 방법 더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다.
내 친구들 다 약 먹고 병원 다니는데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는 줄 모르잖아. 그래서 이 영상 만들었습니다. 23년 의사 생활 중 가장 큰 깨달음이었어요.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건강의 답은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소금물, 낮에는 국물까지 다 드시고 밤에는 따뜻한 우유.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김 할머니가 어제 또 오셨어요. 선생님 6개월째 하고 있는데요. 이제 병원 올 일이 없어요. 약도 절반으로 줄였어요. 무엇보다 삶의 질이 달라졌어요. 박 할아버지도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20년은 젊어진 것 같아. 친구들이 비결 물어봐서 알려줬더니 다들 안 믿어. 이렇게 간단할 리 없다고. 이 할머니는 더 극적이에요. 작년엔 요양원 갈까 고민했는데 이제 혼자 다 해요. 아들이 엄마 기적이라고 해요. 여러분, 한 가지 꼭 당부드릴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극단적인 저염식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짜게 드시라는 게 아니라 본인 몸 상태에 맞게 적절히 드시라는 거죠. 특히 이런 분들은 오히려 소금이 더 필요할 수 있어요. 과일, 채소 위주로 드시는 분,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시키거든요. 물을 하루 2리터 이상 드시는 분, 커피를 자주 드시는 분, 이뇨제 드시는 분, 여름에 땀 많이 흘리시는 분. WHO에서는 하루 소금 5g을 권장하지만 이건 평균적인 기준이에요. 개인차가 있으니까 본인 몸의 신호를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지병이 있으시면 꼭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제가 드린 방법도 맞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딱 일주일만 해보세요. 변화 없으면 그만두시면 됩니다. 하지만 분명 달라지실 거예요. 우리 모두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병원 신세 지지 않고 약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요. 오늘 제가 드린 비법 부모님께 꼭 알려드리세요. 형제들에게도 공유하세요. 친구들에게도 전해주세요. 건강은 나눔이에요. 우리 함께 건강한 대한민국 만들어요.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에는 무릎 통증 없애는 비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오늘부터 해보실 분은 시작, 이미 하고 계신 분은 하는 중, 댓글에 한 단어만 남겨주세요. 특히 하는 중이신 분들은 얼마나 하셨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간단히 알려주시면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오셔서 변화 알려주시면 제가 꼭 확인하고 응원 댓글 달아드릴게요. 우리 함께 건강해져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